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도 있고 반갑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한 마음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정치를 시작했을 때 제가 계엄까지 경험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 입으로 계엄이라는 말을 실제로 많이 하게 될 줄도 몰랐고 처단이라는 말을 듣게 될 줄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실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이 아직 40대 초반인 저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제가 들은 안철수 의원님의 모든 연설 중에 오늘이 가장 가슴을 울리지 않았나 싶어서 저도 뜨겁게 함께 박수를 쳤는데요. 의료계가 싸우고 있는 전선은 이제 더 이상은 의료계만의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고령에 자유를 박탈당하고 인권을 침해당한 두 개의 직종이 있습니다. 의료계가 그렇고 언론이 그렇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금한다. 출판의 자유를 금한다. 그리고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시 처단하겠다. 그 두 직종이 지금 현 정부가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의료에 대한 투쟁이 아닙니다. 자유에 대한 투쟁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투쟁이며 인권에 대한 투쟁에 우리는 앞장서는 것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사태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처단이라는 말에조차 전공의들이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1년 동안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얼마나 들었기에 처단이라는 말에도 동요하지 않을 수 있는가? 제가 보건복지부의 모 고위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처단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본인들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알았으면 안 했을 겁니다. 알았으면 말렸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처단이나 법정 최고형이냐 그게 그거 아닙니까? 이미 들었던 이야기인데 뭐 이제 와서 입장은 압니다 하고 넘겼지만 하나의 전문 직역, 꼭 전문 직역이 아니어도 됩니다. 국민이 종사하고 있는 특정 직역에 대해 정부가 함부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과 공무원들의 문화가 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막아야 할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험이고 지금 이 계엄 사태 그리고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겪으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구나라는 깨달음 이것이 또 우리가 막아세워야 할 또 하나의 불합리입니다. 지금 굴러가고 있는 의료의 스노우볼을 멈춰 세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이 더 커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의료계 또한 정부와 마찬가지로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아직은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핵심 의료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아마 동료라고 여전히 믿어주실 것을 저 또한 믿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의료를 막아 세울 사람들은 정부이기도 하고 보건복지부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의료계뿐입니다. 그리고 젊은 의사들이 다시 이 일을 하고 싶게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선배 의사들 뿐입니다. 학생들이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사람 오직 교수님들이십니다. 지금 이미 무너진 사제관계 그리고 서로 간의 신뢰 다시 쌓을 수 있는 방법은 교수님들께서 앞서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시고 용기 내서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정시 모집을 중단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는 각 의과대학에 그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령을 바꾸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여야가 합의를 하면 법을 바꿀 수 있다고 하지만 솔직히 현재 분위기에 여야가 합의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육부 또한 책임지기 대단히 어려워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책임질 테니 법적인 문제부터 교육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준비된 만큼 뽑아서 우리가 준비시키고 적어도 우리 학교에 한한 소송까지도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학생들 앞에 나서 주십시오.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부탁합니다. 학장님들 그리고 교수님들이 그렇게 나서 주셨을 때 학생 여러분들도 반드시 화답해 주십시오. 교수님들을 신뢰한다.
교수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그 목소리에 화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의국이 있을 겁니다. 각 병원이 있을 겁니다. 교수님들, 전공의들에게도 스승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돌아올 때 여러분들이 원하던 공부를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전문적으로 다시 잘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바탕을 만드는데 진심으로 힘써 주십시오. 엉뚱한 사람들 데려다 지금 당장 쓸 손 구한다고 끝나는 문제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진짜 제자들 키워주십시오. 10년 보시고 100년 보시고 키워주십시오. 그러려면 시도의사회 여러분 도움 필요합니다. 지금 의협에 힘을 실어주셔야 합니다. 처음입니다. 제가 의사가 되고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이렇게 모든 지역의 의사들이 하나가 된 목소리로 이렇게 지도자 전체가 모여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 저는 처음 봅니다. 대단히 슬프지만 감동적인 광경입니다. 우리가 모두 모여야 합니다. 지금 비대위원장님 애써주시는 것 이상으로 의협 새로운 회장님이 되실 분께 큰 책임과 또 무거운 일들이 주어질 겁니다. 두려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 교수님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대단히 불편하실 줄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지금 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에 요구하려면 의료계도 우리가 이런 책임을 지고 이런 희생을 할 테니 정부도 그것에 화답해라 라고 좀 더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10년 뒤 의료를 살릴 것이고 100년 뒤 의료를 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여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쉽지 않은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개원에 계신 분들부터 교수님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1년 동안 지쳤을 전공의와 학생들에게도 모두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언론과도 손잡아 주십시오. 국민들과 무엇보다 손잡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의 단결을 믿습니다. 모두를 이롭게 하기 위한 의료계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어 내일의 의료, 내일의 대한민국을 위해 나아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응급실 찾아 뺑뺑이는 기본입니다. 초과 사망자, 즉 이런 일이 없었다면 돌아가지 않았을 분의 수가 2,000명을 넘은 지 오래입니다.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는 더 무너져서 복구하기 힘든 지경이 됐습니다. 내년의 신규 의사와 전문의 배출은 중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턴, 공중보건의 군의관의 공급도 중단됐습니다. 몇 조 원의 국가 예산을 당겨 썼지만 의료개혁은커녕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올 초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서 제가 비밀리에 의사 관계자분들과 대통령 고위 관계자들 미팅을 주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제가 건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특히 비상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이런 섬뜩한 문구는 윤 대통령의 의료정책이 출발부터 편견과 혐오로 왜곡되었음을 말해줍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지금 가장 잘못된 의료정책부터 바로잡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와 의료계는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죽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대 야당도 탄핵과 방탄 그리고 망국적인 정쟁에만 유능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민생인 의대 증원 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 여야 의료계가 긴급 협의체를 구성해서 2025년 의대 증원 문제부터 논의해야 합니다. 특히 내년부터 학생들이 정상적인 의대 교육을 받고 졸업 후에 의사고시를 칠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수시 미등록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법 등 가능한 긴급 처방들을 찾아서 합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만이 의료 시스템 복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중장기 의료 개혁을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를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마냥 기다리며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중장기적인 지역 의료 및 필수 의료 강화 방안, 의사 과학자 양성 방안, 그리고 합리적인 의대 증원 규모 등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사과해야 합니다. 제목을 그래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저는 쓰셨다고 생각합니다.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그래서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포고령에 전공의와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두려운 것은 때를 놓쳐서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면 복구하는 데만 수십 년이 걸릴 겁니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야는 절박한 각오로 당장 수습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